46세, 만성관절염으로 일용직만 할 수 있어서 월 7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근로능력 평가인데요. 만성관절염이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즉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득 기준부터 근로능력 평가, 중증질환 산정 특례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 인정의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95만 6,805원이 선정 기준입니다. 앞서 사례로 말씀드린 월 70만 원 소득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버신다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근로능력 평가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거나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만성관절염 환자분들께 특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중증질환 산정 특례입니다. 만성관절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산정 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중증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즉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어 근로능력 평가가 유예됩니다.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 및 암 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 환자는 1년, 6개월 연장 가능하게 근로능력 평가가 유예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더라도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경우에는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조건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 당장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행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만성관절염 관련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진료기록지가 필수입니다.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 증상, 치료 내용, 치료 경과, 투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성관절염의 경우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인 CT, 엑스레이,
MRI 등과 수동관절 기능 제한에 대한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소담 씨는 46세로 만성관절염으로 인해 정규직 근무가 어려워 일용직으로 월 7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소담 씨의 경우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만성관절염이 중증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다면 즉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어렵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소담 씨의 월 소득 70만 원은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더라도 월 90만 원 이하의 소득이므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 양육, 질병이나 부상자 간병,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학생인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등은 조건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3개월에 한해 조건부과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나 전역자,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학교 졸업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만성관절염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불안정한 소득을 얻고 계신 분의 경우 소득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특히 만성관절염과 관련된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의료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건, 근로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